자, 다 되신 것 같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기본 3입니다. 기본 3. 자, 이제 여기를 매번 여기를 보니까 미분 계수 혹은 미분,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다 똑같은 용어인데 아무튼 미분을 하려고 보면 평균 변화율을 써야 되는데 보시면은 극한을 조금 관찰해 보니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B-A에 F의 B 빼기 FA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F'A가 될 텐데 분명 얘를 계산하는 작업에 있어서 우리는 확실히 앞에서 배운 이론이 여기 영인자가 있으니까 여기도 영인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예요. 즉 우리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무언가 찾기 시작할 텐데 분자에서 B-A를 무조건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매번 B-A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B는 변수니까 얘는 상관이 없지만 A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 계속 바뀌겠죠. 어느 지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A는 계속 바뀔 거고 얘가 바뀐다는 얘기는 영인자도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영인자가 매번 똑같으면 찾기가 쉬울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수학자들은. 야, 영인자가 매번 똑같으면은 찾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영인자를 똑같은 녀석으로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해요. 지금 영인자가 누굽니까? B-A죠. 그래서 영인자를 B-A가 될 테니까 얘를 치환해요. H로. 그러면 항상 영인자는 H겠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에 자 여기 A 값은 현재 B 빼기 H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은 B 이렇게 쓰면 조금 복잡하려나? 이렇게 씁시다. B는 A 플러스 H가 될 테니 F의 A 플러스 H 빼기 F의 A 그리고 여기도 A 플러스 H 여기도 빼기 A 그러면은 여기에 H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끝난 겁니다. 자 보세요. 평균 변화율이면 반드시 여기랑 같아야 되죠. 여기랑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겠지. 여기가 A, 여기가 B. 요 간격 사이에 있는 요거랑 요거의 B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랑은 달라질까? 똑같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쯤에 A가 있었고 원래 요쯤에 B가 있었는데 그 B는 지금 현재 A 플러스 H가 되고 H가 의미하는 거는 요만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B 표현을 A 플러스 H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 함수값이 FA 여기 함수값은 A 플러스 H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그죠? A 근방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읽어야 돼요. 얘도. A 근방에서 평변 얘를 구한 건데 물론 극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평균 변화율을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을 보내면 돼요. H를 0으로. 그럼 얘는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로 바뀌게 됐죠? A에서. 그죠?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언제나 영인자는 H예요. 언제나 H예요.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항상 H만 찾으면 되니까 계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학자들은 뭐 공대생들도. 그래서 요 양식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거꾸로 요 식만 딱 하고 나와도 여러분들은 아, A 근방에서 평균 변화율 극한을 취해서 순간 변화율을 구했군 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연습해 볼게요. 3 플러스 H 빼기 F의 3 H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아, 요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계산해서 H만 남았을 거고 이 뜻은 3 근방에서 평균 변화율을 잡았군. 그 다음에 걔를 극한치해서 순간 변화율로 구했군. 그래서 너가 F'3이군이라고 관측도 돼야 되고 아까 말했던 F 안에 있는 여기가 숫자가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너 3, 너 3, 3, 3, 3이니까 아, 3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군 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배운 겁니다. H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X의 뭡니까? 그냥 변화예요. 데이터 X.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델타 X. 이게 H입니다. H. 그리고 요 식은 해석도 돼야 되지만 그림 속에서 A 근방 평균 변화율 이게 보여야 돼요. 머릿속에서. 자, 요 단어는 다 엮여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음미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풉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2 근방에서의 어떤 값을 잡아서 극한 한번 취해볼 생각인가 봐요. 갑시다. 자, 여기는 F2, 여기는 F2 플러스 H니까 순간 변화율은 2 플러스 H 빼기 F2 그리고 2 플러스 H 빼기 2에 H를 0으로 보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도 2로 가고 너도 2로 가고 2로 가니까 아, 너는 F'2가 맞군. 이렇게 될 거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날라갈 거고 여기 0인자 있으니까 반드시 이 계산하면 0인자가 보여야 될 거고 F에다가 2 플러스 H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2 플러스 H 집어넣습니다.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 플러스 H의 제곱에다가 2 집어넣으면 4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H 이거 전개하시면 위에 H제곱 생기고 플러스 4H 생기고 플러스 4 생기고 빼기 4 생기고 그러면 H제곱에다가 플러스 4H에 H 되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그럼 0인자가 보이죠? 분 하시고 여기는 4 해서 아, 얘는 4군 이렇게 구해질 거고 그러면 이 함수는 2에서 함수값이 지금 F2가 4니까 2에서 함수값은 4일 거고 접선의 기울기는 또 4가 될 테니까 굉장히 가파를 거고 아마 이 근방에서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예측할 수 있겠죠. 느낌은. 자, 그럼 여러분들도 요거 음미하시면서 따라 풀기 해보세요.
안 되신 분? 없죠? 아직 안 됐어요? 아니, 맞췄어? 어, 답이 왜요? 여기 H 너가 약분했잖아. 그럼 여기 6으로 가잖아. 너가 6이라고 구해놨는데? 응. 왜 H가 남아있어? H가 남아있으면 안 되지. 응. H 플러스 6이잖아, 분자가. H가 0으로 가니까 답은 6이야.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4예요. 기본 4.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고 이렇게도 표현 가능합니다. 그죠? A 근방에서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거에다가 극한치한 순간 변화율 이렇게 바뀌는 거고. 자, 바로 풀어볼게요. fx를 줬어요. x의 값이 1부터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f4, f1, 4 빼기 1이다 입니다. 얘가 평변이에요. 평균 변화율. 그 다음 A에서의 미분계수 끊어요. A에서의 미분계수를 먼저 표현해야겠죠. 그 다음에 표현한 거가 같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A에서의 미분계수는 A 근방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하시고 A 플러스 H 빼기 A. 그 다음에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냅니까? 0으로 보내면 걔는 A에서의 미분 계수이면서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둘이 같대요. 그때 A를 구하세요. 그럼 이거 풀라는 얘기지 뭐. 그죠? 자, 그럼 이거 산수를 해보면 여기다 4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사라질 겁니다. 서로 같으니까 64 빼기 1 될 거고 여기는 4 빼기 1이니까 3, 63 돼서 21이 나오겠네요. 21. 그럼 여기 사라질 거고 A 플러스 H랑 A 집어넣으면 A 플러스 H의 세제곱에 A의 세제곱 나누기 H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전개 해보면 세제곱에 3의 A의 제곱에 H 3의 A의 H의 제곱에 H의 세제곱에 A의 세제곱 나누기 H A의 세제곱 날라갈 거고 자, H 날라가고 여기 날라가고 H의 제곱 그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겠죠.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여기 H 살아남아 있으니까 죽을 거고 여기 H 살아남아 있는 거 죽겠죠. 그럼 여기만 살아남겠네. 3A의 제곱만. 그죠? 요게 A에서의 미분계수래요. 이게 뭔데? 나도 몰라요. 그냥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하필이면 이 값이랑 21이랑 같다. 인 거지 뭐. 3A 제곱이랑 21이랑 같다. 그럼 끝났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읽을 때부터 잘 끊어서 읽으시면 문제는 쉽습니다. 자, 옆에 따라 풀어보기 하세요.
평균 변화율. 5. 그러면은 이 A 근방에서 평균 변화율 한번 표현해 볼까? 아니요. 요거.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려고 하니까 A 근방에서 평균 변화율을 먼저 표현해야겠지. A 근방에서의 평균 변화율. 아니야. 자, 봐봐. 자, 여기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미분할 때, 여기 보세요. 미분할 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의 형태를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요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의미가 뭔지 모르고 막 주구장창 계산만 하게 되면은 미적분학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미분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자, 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요 과정. 이거 보면 해석이 나오죠. 아, A 근방에서의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대단히 복잡할걸요? 그쵸? 이건 더 복잡할걸? 이렇게 더 전개해버리면 이거 보고 역으로 해석한다고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해석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그 해석을 끝까지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미적분학의 다른 이름은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나마 제일 쉬운 학문이에요. 인류의 현대 근대 수학 중에 제일 쉬운 학문이에요. 절대 저걸 깨시면 안 돼요. 요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힌트입니다. 자, 계산이 안 되시면 다이렉트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부터 다 쓰시면서 가세요. 아시겠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히보노 봐. 자, 계속 비슷한 거 나오니까 연습 계속 해봅시다. 우리는 항상 의미 있는 거에 집중하거든요. 의미 있는 거. 여러분들 도형 배울 때 여기 봐요. 직각삼각형 배우죠? 모두 배워요? 쉣. 이등변 삼각형 배우죠? 정삼각형 배우죠? 자, 요런 것도 이론이 있습니까? 이런 삼각형?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특이한 거. 특이하고 특수한 것만 졸라 파요. 그 다음에 요런 잡동사니는 수선의 발을 내리든지 해서 아, 직각삼각형으로 쪼개지네? 하면서 여기 있는 이론을 갖다 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학의 메커니즘은 대단히 특수하고 우리가 의미로 정해놓은 것만 졸라 판 다음에 변두리 잡동사니는 더 이상 연구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체계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하는 건 잘 보세요.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도 있다고요? 자, 요것도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식만 보고 말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말 안 나오면 끝난 거예요. 망한 겁니다. 산수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요 정도로 세게 말하는 것은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인지. 교육과정 그걸 물어봐요. 뭔 뜻인지. 계산하라고 안 합니다. 실제로 이 식 써지면 잘 봐. 그 앞에서도 풀 때 산수밖에 안 나와. 저 식만 써지면 끝이거든. 나머지는 다 산수예요. 자, 요거를 보면서 A 근방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었고 그거의 극한을 취하니까 순간 변화율로 구하고 있군이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원하는 게 뭐였죠? 아,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H고 이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A로 접근하면서
직선의 기울기가 구해지고 있겠네? 라고 상상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요걸 원하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는. 요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물어보지? 라고 이제 머리를 굴리겠죠? 출제 의원들은.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F에 2 플러스 4H가 있다고 쳐봅시다. 빼기 F2. 근데 여기 밑에 2H가 있어요. 자, 얘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얘는. 우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어때 해야 되냐면 F에 2 플러스 4H 하시고 빼기 F2 하시고 자, 2 플러스 4H 오시고 여기다 빼기 2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즉 4H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이 근방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선생님 4H인데요? 뭔 상관입니까? 4H든 별이든 fucking이든 다 똑같죠? 그죠?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 별의 이름이 H. 근데 개명해서 난 4H 할래. 나는 5H, 6H, 7H, 1억 H 상관없어요. 오케이? 이해가셨죠? 요거는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의미 있는 걸로 난 풀 거니까 여기를 조작할 거예요. 여기를 일단 4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배 하면은 그럼 원래식하고 똑같죠? 그럼 얘는 의미가 있죠? 그죠? 얘는 뭐죠? F'2예요. 그래서 정답은 F'2 곱하기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출제하고자 하는 거, 뭘 묻고자 하는지, 요 의미 있는 식을 너네들은 만들 수 있냐? 즉, 2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만들 수 있냐? 이겁니다. 지금 리미트가 빠져있네. 오케이? 이해가셨습니까? 자, 연습 좀만 더 해볼게요. 자, 요러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내려온 거, 원래 그게 필요합니다. 뭐요? 3-2H에 빼기 3. 요게 원래 여기 있었어야 돼. 그죠? 그럼 요거 사라져가지고 마이너스 2H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마이너스 2H를 만들고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럼 너는 여기 극한이 들어가게 되면 F'3이었을 거고 그걸 곱하기 2, 마이너스 2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세요. 2 플러스 4H 빼기 F2. 그럼 여기는 2 플러스 4H 빼기 2가 있었어야 되니까 4H가 있어야 되는데 2H니까 4H로 만든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되겠군. 요거는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너는 F'입니다. 2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곱하기 2. 그래서 이 값은 F'2 곱하기 2여서 F'2를 준 거예요. 3이라고. 정답은 6 이렇게 되겠죠. 자, 의미 있는 식 찾기입니다. 밑에 있는 거 또 해볼게요. 얘는 뭐냐? 자, 여기도 요거 심지어 부호까지 그대로 내려와요. 4-H에 빼기 4.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되죠. 이 마이너스 H만 있게 만듭니다. 여기를 마이너스 H만.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요 식은 F'4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요게 정답이 되겠죠. 계산해서. 그죠? 자, 의미 있는 식 찾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 자, 풀어봅시다.
아마 저기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게 정답이 없을 거예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9가 나와야 됩니다. 9. 정답이 없어요. 거기 9.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다 됐죠? 여러분들 아마 3번이 조금 거시기 할 것 같아서 3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계속 하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 뒤가 고정돼 있었죠. 4. 근데 여기도 h가 들어간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하면 돼요. 4-h 그대로 내려옵니다. 4 플러스 2h 빼기 4-h가 필요하고 계산해보면 3h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h밖에 없네. 그럼 저 식으로 거꾸로 만들려면 여기 곱하기 뭐 하면 되냐면 3 하면 되죠. 그럼 요 위에 식이랑 같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요 값을 관찰하라고 했죠? 4로 가고 있어요. 너도 4로 가고 있습니다. h가 0으로 가면 따라서 이 전체 식은 분명 F'4가 맞을 건데 뭔가 찝찝하죠. 그래서 항상 세트로 얘를 같이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텐데 4가 있으면 4로부터 2h만큼 떨어진 곳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로부터 h만큼 떨어진 곳이 있을 거고 여기 선을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h를 점점 줄일 테니까 하면서 여기 근방으로 오겠죠. h가 굉장히 작아지면 4 근방이 두 점을 잡아서 연결하겠죠. 그럼 결국엔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겠군 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직관적으로. 그래서 그림하고 같이 이해하면 납득이 쉬워집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6. 자, 여기는 문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요런 게 보여요. 요런 게. 지금 요거를 뜯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x 곱하기 f에 3의 x분의 1에 빼기 f3 요 따구로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막 여기가 역수가 돼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좀 꼴 보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야 간단하게 그냥 좀 간단하게 봐보자. 치환해보자 이거예요. 치환하면 x가 무한대로 가면 h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고 자, x는 h분의 1로 바뀔 거고 자, 여기는 f의 3 플러스 h에 빼기 f 3이 될 거고 그러면 요거 아닌가? h에
3 플러스 H F3 그럼 그대로 내려와서 빼면은 맞네 하면서 의미가 만들어지죠. 3근방에서 평균 변화율의 순간 변화율. 그래서 미분계수 이렇게 바뀌어요. 취합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옆에 따라 풀기 해보세요. 자, 다들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너무 쉽죠? 이거는 뭐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이거 읽자마자 이 근방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러면 F 프라임 2 답은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1번이겠네. 너무 쉽죠? 밑에 거. F 프라임 4가 16일 때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때 어떡하냐 하면 잘 보세요. 이 F 프라임 4는 사실 압축된 표현입니다. 어떤 게 압축되어 있냐면 4 근방에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의 수렴 값이라는 굉장히 앞에 서두가 길어지죠. 이거의 결과물이니까. 요거를 압축해서 써놓은 건데 그럼 요거를 여기서 찾아내면은 뭐 이용할 수 있겠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이것만 있냐? 아니다. 이거 말고도 h가 0으로 갈 때 4 플러스 h의 빼기 f4의 h f 프라임 4라고 먼저 떠올라 버리면 이때는 못 이용하죠.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이거를 떠올려야 될지 이거를 떠올려야 될지 모르겠으면 둘 다 써보시고 조금 더 센스가 있으면 여기를 보는 거죠. 4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표현 양식 자체가 fb-fa의 b-a로 표현한 거지 얘를 fa 플러스 h의 fa h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 즉 0인자가 h인 꼴이 아니죠. 그죠? 0인자가 b-a 꼴인 거예요. x-4.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인자가 x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0인자가 x-4입니다. 그러면은 요 꼴로 풀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셔야겠죠. 그래서 압축 해제시킨 요게 여기서 발견돼야 된답니다. 발견돼야 되니까 봤는데 발견이 안 됨. 안 되면 어떡하라는 얘기? 보이게 만들자. 보이게 만들면 식 조작이고 식 조작은 뭐밖에 없어요? 인수, 분해, 유리와 통분 요딴 거밖에 없어요. 자, 해봅시다. 4로 가니까 x-4, x 플러스 4 그리고 fx의
4. 그럼 여기가 이제 의미가 있죠. 유의미하죠. 그죠? 여기는 나름대로 수렴할 거고, 그래서 정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또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얘를 이용하라는 건데 얘는 압축된 표현이니까 이 표현을 압축 해제시켜 보면 x-1이 등장하는 표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x가 1로 갈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될 거고 1 근방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f'1이다. 이걸 알려준 것이고 나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잘 보니까 절대 안 보임. 그쵸? 조작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를 어떻게 조작할 방법이 없어요. 저기는 못 건드려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면 야 얘를 한번 건드려 보자 이거야. 자, 보세요. 얘를 건드려 보면 야 x를 t제곱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 t제곱이 1로 가면 t제곱 빼기 1에 f의 t제곱에 f의 1. 그럼 너도 f'1이겠지 뭐. 그죠? 그럼 요 모양이 여기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t제곱에 이 t를 다시 한번 문자로 바꿔주면 이거 아닙니까? x가 1로 갈 때 얘 x로 바꾸고 그냥 이렇게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사실은 t가 x였어. 다시 이름을 개명시켰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이름만 같지 다른 존재예요. 동명이인. 그죠? 동명이인이에요. 존재가 다르고 t제곱이 1로 간다는 얘기는 t도 1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다. x도 1로 갈 겁니다. 그럼 요 모양 찾게요. 요 모양. 이제 요렇게 바꿨어요. 그럼 저 모양을 찾으려면 이제 여기는 조작이 가능해요. 분모는 조작이 가능하니까 이제 조작을 또 시켜봅니다. 그러면 f의 x제곱에 여기 위에 있는 식 쓸 거예요. 일단은 결과부터 질러보는 거죠. 그리고 저거랑 같아지려면 여기 x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리미트 x가 1로 가고 여기는 의미 있는 식이 만들어지죠. f 프라임 1 그리고 곱하기 2 하고 이제 답이 나오겠죠. 자, 조작하는 겁니다. 그죠? 자, 잘 보세요. 발상이 여기가 주인공이고 이 주인공에게 얘가 맞춰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주인공이어서 이 주인공이 여기 등장하게끔 여기를 조작해야 되는데 조작이 안 돼서 실패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인공이어서 얘 모양에 맞춰주거나 아니면 여기가 주인공이라고 치고 요 모양에 맞춰주거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비비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택권이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풀어봅시다.
자, 아까 했던 3번이 아직 미숙한 친구들은 한 번 더 보세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3번. 나는 3번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하시면 한번 요 관점을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가 어찌됐건 의미 있는 식을 만들 건데 요걸 봤더니만 1 근방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란 건 확실히 알고 있죠. 그러면 요것도 그걸 써먹었을 거거든요. 그쵸? 잘 봐요. 그러면 요 식을 일단은 그대로 냅두고 요게 어디로 가는지 봐요. 1로 가죠. 그럼 여기도 그대로 x제곱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써두세요. 1 내려오고. 이렇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복잡하게 압축 해제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넣어 내리고 넣어 내린 거 있으면 의미 있는 식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해석도 하지 말고 이거 본 다음에 넣어 내리고 끝.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얘랑 좀 다른데 그래서 보정값으로 x 플러스 1 그러면 요만큼은 f'1 되고 요만큼은 2 하고 간단하게 끝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별 세모 그러면 여기도 별 세모 일단 무조건 쓰고 출발 그리고 보정 이러면 돼요. 그러면 좀 더 간단할 겁니다. 메커니컬하게 푸는 방법 기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 힌트가 필요하신 분? 다 됐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힌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숙제한 거. 수업 개념 원리 43에서 63. 자, 43에서 63 개념 원리에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연습 문제 40번. 네. 57쪽에 54번. 네. 51쪽에 44번. 네. 51쪽에 47번.
이거 실력업 하라고 했나? 그 실력업 저기 시간이 남으면은 내가 해줄 개인적으로 와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안 되겠네. 저기 아이언쌤 여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지? 57쪽에 52번. 57쪽에 52번. 네. 네. 또 있나요? 자, 그러면 개념 올림이 이쯤에서 질문 종료. 그 다음에 라이트쌤. 114번에서 224번인가요? 네. 질문해 보세요. 124번. 네. 193번. 180번. 176번. 214번. 201번. 209번. 185번. 218번. 211번. 193번. 130번? 130번. 133. 214. 214. 네. 얼추 다 나온 것 같은데? 더 있어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설명할게요. 25분까지 칼같이 들어오세요.
그럼 편하게 여기 앉을까? 자, A에서 미분계수 구하는 것만 지금 어려운 거죠. 딴 건 다 된 거고. 그래서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첫 번째로 A 근방에서 평균 변화율을 표현해야 돼요. 그럼 그 평균 변화율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랑 이게 있지. 지우개. 그러면 이거 펜 떼면은 바로 갈게요. 네, 그러면 뭐 B라는 미지수를 잡은 다음에 B-A하고 B를 A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H 표현 방법이 있고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계산할 땐 얘가 유리하다. 아무거나 써도 답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써놓고 F에다가 A 플러스 H를 집어넣어야겠지. A 플러스 H의 제곱에 A 플러스 H 플러스 1 빼기 A의 제곱에 A의 플러스 1 그리고 분자는 이거 H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계산해야지. 계산해보면 1은 날아갈 거고 전개 해보면 A제곱 H제곱에 A 플러스 H 빼기 A제곱 빼기 A H 그리고 나서 얘 날아가겠지. 여기는 정리해보면 H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는 게 좋고 A도 날아가네. 그리고 H도 약분되네. 하나씩 그럼 여기 1이네. 2A 플러스 여기는 H 플러스 1이고 H가 0으로 가네. 2A 플러스 1이겠지. 이게 끝이. 이게 F'A였던 거지. 걔랑 얘가 같다. 오케이? 계산밖에 없어. 여기는 솔직히 산수지 수학은 아니고 여기 이제 여기까지 생각해내는 거가 수학이고 여기까지 됐으면 끝난 거예요. 여기는 이 설명이 지금 80%를 차지했지만 의미가 없고 여기 의미가 있는 거고. 그죠? 됐어요? 네.
자, 다시 시작합시다. 질문이 많아가지고 여기 개념 원리 하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여기 다음 선생님한테 바톤을 넘겨드려서라도 해결해 드릴게요. 43페이지부터. 여기네. 요거 몇 페이지냐면 50페이지네요. 50페이지. 50페이지에 40번. 자, 열린 구간이네요. 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래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살짝 작은 곳에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대요. 왼쪽에서 가겠지, x가. 이렇게 갈 때마다 함수는 여기 기록돼 있죠? 어딜 향해 갑니까? 지금 1을 향해 가죠. 1. 그럼 이 결과는 1이겠네? 이거 참이죠. 그 다음 O, 니은은 합성함수예요. f에다가 마이너스 x라는 합성함수예요. 그러면 x가 1로 가게 되면, 자, 여기 gx라고 해봅시다. x가 1로 가고 있으면 그 녀석을 g가 받은 다음에 g의 결과물을 다시 f가 받는 그러한 메커니즘이죠. 근데 x가 1보다 살짝 작대요. 그럼 g는 어떻게 될까? g도 그림 그리면 돼요. 뭐 여기 1보다 살짝 작으면 1보다 살짝 작은 거에 음수 뭐 이렇게 계산하면 복잡하고 상상도 잘 안 되는데 그냥 그림 그리면 끝납니다. 마이너스인가? 아, 그냥 1이네. 플러스 1이 있겠죠. 자, 1이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인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텐데 어떤 상태냐가 중요합니다. 그럼 1보다 살짝 작으면서 가니까 이렇게 가겠죠. 위에서부터.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상태겠네.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상태를 f가 항상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항상 살짝 큰 상태는 이렇게 접근할 거고 함수는 이렇게 갈 거고 마이너스 2를 향해 갈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살짝 큰 상태고 극한값은 마이너스 2. 그럼 음수 맞는 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마이너스 2,2에서 절대값을 씌우는 fx가 불연속인 것은 몇 개냐? 그럼 절대값 쉬운 거는 지금 이 함수는 비교적으로 절대값 씌우기 쉬워요. 다 위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여기 올려보면 여기로 오겠죠? 이렇게. 여기는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로 오겠네. 그죠? 그래서 아예 요거를 그림을 그려서 눈알로 보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보이죠? 불연속인 것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없네. 저기 하나 말고. 그쵸? 그래서 한 개다. 맞는 말이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4번. 다음 페이지 44번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야 된대요. 자, 여기 보세요. 수능에서 잘 나오는 얘기인데 연속함수 합성하면 당연히 연속이겠죠? 전구간 연속이라는 전제하에.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도 연속인데 자, 나누기 할 때는 분모가
0인 경우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 경우에는 불연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 불연속이 될 법한 지점이 어디냐예요. 즉 불연속 의심점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불연속 의심점 fx분의 gx 이렇게 돼 있으면 불연속 의심점은 fa가 0이 되도록 하는 집합은 불연속 의심점이 되겠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구간을 쪼개요. f1x, f2x 에서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클 때. 근데 얘네는 각각 다 연속이래요. 그럼 불연속 의심점은 a예요. 그쵸? a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데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수능 얘기.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요 케이스거든요. 구간을 쪼갰죠? 그러니까 연속인 어떤 밧줄을 잘라가지고 이어 붙일 거예요. 그럼 자른 부분이 붙거나 안 붙거나 한 경우밖에 없어요. 그쵸? 얘네도 일종의 밧줄처럼 생겼을 텐데 연속적으로 걔네들을 잘라가지고 붙이니까 잘라 붙인 여기에서만 불연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연속이죠, 밧줄이. 그죠? 그러니까 의심 구간이 지금 생기는데 그 불연속 의심 구간마저도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만 표현하면 됩니다. 불연속 의심 구간이 마이너스 1 그리고 2인데 거기에서만 fx가 f-1 fx가 f2만 보장된다면 연속이 확실해요. 그죠? 그럼 이제 요 작업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클 때의 얘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을 때의 얘 하나, 둘, 세 개가 다 같으면 끝입니다. f-1이랑 지금 얘랑은 무조건 같죠? 무조건 같은 값이에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작을 때는 요거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요거니까 무조건 같아요. 저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랑만 같으면 끝나죠. fx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클 때는 요 상태입니다. 그죠? fx가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표현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여기 요 표현은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2 더하기 b가 될 거고 요것만 같으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다. 그쵸? 식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얘도 같은 논리겠죠. 그러면 얘도 같은 논리니까 x가 2보다 살짝 클 때 2보다 살짝 작을 때만 보면 되는데 지금 2보다 살짝 클 때랑 2일 때는 얘는 무조건 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만 비교하면 끝나겠죠? 그죠? 자, 그럼 F2는 얼마냐면 2a 플러스 1입니다. 걔랑 2보다 살짝 작으면 아래 함수에다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식 두 번째, 여기서 식 첫 번째 연립하면 이제 a, b가 나오겠죠. 그죠? 불연속 의심점이라는 요 용어를 기억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불연속 의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쭉쭉쭉 넘어가서 여기 몇 페이지? 57페이지로 갑니다.
여기 52번이에요. 52번. 자, 이거 풀어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그리고 함수값 줬네, 함수값 줬네, 함수값 줬네. 이렇게 읽으셔야지. f-2는 -1이고 이렇게 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숫자니까. 그래서 그냥 함수값을 여러 개 줬네. 왜 줬을까? 약간 의문이 남은 상태. 다시 또 읽어보니까 요거의 해를 구하래요. 해. 몇 개의 실근이 있는지. 자, 실근의 존재 유무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되는 게 판별식이거나 사이값 정리입니다. 당연히 이제 얘는 구닥다리니까 물어보지 않겠죠. 너무 옛날 거잖아요. 요게 교육과정상 현재 맞아요.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 사이값 정리는 소식이 아니라 그림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저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보세요. fx랑 x 요걸 만족하는 나는 x의 집합을 구할 건데, 이 집합이나 x, fx 빼기 x는 0인 집합이나 같을 테니까 요거로 푸시나 2번으로 푸시나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2번으로 풀어보겠다 하시면 이제 여기다가 x 쓰고 fx 쓰고 fx를 먼저 써야겠다. fx 쓰고 x 쓰고 fx 빼기 x 이걸 다 조사해 봅시다. 자, 여기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빼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5. 따라서 요거 함수값 찍어보는 거예요. 요거 함수값 찍어보면 여기 x값이 마이너스 2일 때,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때 fx 빼기 요 함수의 이름을 내가 h라고 해놓고 요 h의 함수값을 찍어보면 여기 양수, 음수, 양수, 음수니까 최단 경로로 가게 되면 한 개, 두 개, 세 개의 근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가 나오죠. 그죠? 아니면 요 집합으로 풀어도 됩니다. 만약에 1번 버전으로 풀 거다 하시면 fx는 x를 만족하는 그러한 집합이나 fx는 y와 y는 x의 교점의 집합이나 같은 거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쓱, 싹 하시고 y는 x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찍고 fx는 여기 함수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찍고 요때 마이너스 2 찍고 요때는 1 찍고 요때는 마이너스 2 찍고 요때 마이너스 2분의 1 찍고 그 다음에 연결해보면 쓱, 싹, 싹, 싹 하니까 하나, 둘, 셋 얘는 무조건 나오겠죠. 이때도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되는 겁니다. 출제 요도는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그림 그리기 이렇게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4번. 저거를 만족시키는 다항 함수에 대해서 또다시 실근의 존재 유무를 묻고 있으니까 의도는 사이값 정리겠죠. 그럼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고, 자, 저거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1,
액마 1 F 2분의 1 그리고 2 액마 2 F 2분의 1 여기 0인자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0인자 있어야 돼요. 따라서 F는 X-1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같은 방식으로 너도 X-2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몰라. 써놓은 다음에 이 상태를 여기다가 피드백, 여기다 피드백 해봅니다. 그럼 요거 하나 나올 거고 1번 X-1에 X-2, X-1, Q 리미트 X가 1로 가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1, Q1은 2분의 1이다. 따라서 Q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두 번째, 얘가 2로 가요. 그러면 X-2에 X-1, X-2, QX 쓰시고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약분하고 2 집어넣으면 Q2 나오고 얘가 2분의 1. 따라서 fx는 x-1과 x-2와 qx를 갖는데 q는 1일 때 2분의 1이고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딱 이거 말고는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해는 보장되어 있는 게 한 개, 두 개는 무조건 알아요. 두 개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해 의심 파트죠. 있냐 없냐에. 얘만 찢어보면 돼요. 따라서 얘만 그리면 돼요. 자, 발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F를 그리는 게 아니라 Q만 관심 갖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F를 그리려고 하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지금은. 자, 그럼 여기다가 1 찍고 2 찍고 1일 때 양수, 2일 때 음수 나오니까 아, Q는 무조건 한 개는 갖겠네. 가 된 거예요. 그럼 사이값 정리 끝났죠? 자,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F를 그리면 모품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사실은 풀 수 있어요. 딱 여기까지 배웠을 때 못 풀거든요. 근데 오늘 배웠던 것까지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걸 그림 그려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세요. 대부분은 이제 수능 들어가면 요 풀이로 안 가요.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보세요. 요 의미 있는 식을 찾을 건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찾을 거예요. 자, 여기 0인자가 있으니까 F1은 무조건 빵입니다. 맞죠? 여기가 fx 빼기 f1로 바뀌고 얘는 의미가 있어요. f'1. 그래서 얘가 f'1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죠. fx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게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fx 빼기 f2로 바뀌어요. 그럼 너는 f'입니다. 그래서 fx를 그려보면 쓱 한 다음에 1 찍고 2 찍은 다음에 무조건 여기 지나고 무조건 여기 지나요. 1 집어넣으면 빵, 2 집어넣으면 빵. 근데 1일 때 기울기가 2분의 1이래요. 그럼 요렇게 접선이 있을 거고 요때도 요렇게 접선이 있어야 되고 요 함수는 1 근방에서 반드시 이 직선처럼 행동했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가다가 한 번은 내려왔어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2번 꿀렁거리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한 번은 꿀렁해야 돼요. 무조건. 2번 꿀렁거릴 수도 있고 3번 꿀렁거릴 수도 있고 4번 꿀렁거릴 수도 있고 그건 나는 모르겠어. 근데 무조건 그림이 요 접선의 기울기 때문에 한 번은 꿀렁거릴 수밖에 없게 돼서 한근을 갖는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미분의 힘입니다. 아,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군. 전혀 fx를 알 수 없는데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미분으로.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 대부분은 두 번째 방법으로 갈 것이다. 넘어가고 그러면 끝났나?
그러네. 라이트 센 몇 개 더 할 수 있겠다. 호호호. 졸라 많아. 114부터 114부터니까 후 130번 봅시다. 130번? 예, 자 보세요. 이것도 오늘 배운 내용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오늘 배우지 않았던 과거의 것만 갖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잘 보시면 이 별 그러면 F 별 빼기 F0 별 빼기 F0 F 프라임 0이네. 여기. 그럼 여기도 혹시 되나? x-1에 f빵 x제곱 마이너스 1에 x-1에 빵. 근데 고정하려면 x 플러스 1이 있으면 되네. 똑같은 식이죠 지금. 그럼 얘가 f 프라임 빵. 그래서 2 곱하기 f 프라임 빵 곱하기 고정 값 요거. 그래도 나오겠죠. 이제 보이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좀 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개념만 갖고 어떻게 풉니까, 쌤? 뭐 시원하는 거지. x, 리미트 x. 얘는 0인자가 x로 보이는데 얘는 0인자가 x-1이니까 0인자를 통일하자. h. 뭔가 비슷한 느낌이 오죠? 리미트 h. 여기는 x 플러스 1, x-1이 분모에 있었으니까 요만큼은 h고 그 다음에 x는 여기는 h에다가 뭐 하면 될까요? 더하기 2 이러면 되나요? 그럼 요가 알고 있죠? 여기도 수렴하죠? 똑같이 풀려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33번. 133번. 앞에 있는 모든 극한은 의미 있는 모든 미분계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수투를 미적분을 두 번째 하게 될 때부터는 풀이가 다 바뀌어요. 이제 훨씬 빨라져요.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이 어쩌고 저쩌고 원 한 새끼가 있는데 두 번째 원은 또 다른 녀석이 있는데 만난다. 점 P. P의 좌표가 궁금하다. 그 좌표의 이름을 FI라고 할 때, 그러니까 FR을 구할 생각하지 말고 X좌표를 표현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 해봐라. FR 표현하러 갑시다. 좌표를 표현하러 가자. 그러면 이 P좌표 걸리면 요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죠?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 생각이 안 나나? 공통현의 방정식. 자, x제곱에 y제곱 플러스 1을 만족하는 그러한 xy들이 있습니다. 조건제시법. 그러한 xy들. 그리고 어떤 xy들도 있냐면 x-1의 제곱에 y제곱은 r제곱을 만족하는 그러한 xy들이 있는데 요 집합을 a집합, 요 집합 b집합인데 우리가 원하는 요 x좌표는 결국에는 a와 b의 교집합이거든요. 교집합이라는 얘기는
이 수많은 원소들 뭐 0,1, 루트 2 어쩌고 저쩌고 있을 텐데 그것 중에서 어떤 교집합이 있다는 게 확정됐을 테니 그 원소를 A, B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여기 A-1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R제곱. 그러면 여기 있는 AB랑 여기 있는 AB는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존재도 같은 거예요. 이 표현을 안 하면 여기 있는 XY랑 여기 있는 XY가 같냐 물어보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다르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데 같은 걸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뇌 속에서 거치면서 연립을 해야지 정확하고 빠르고 안 헷갈리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음미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뭐 빼시면 여기는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1에 플러스 b제곱에 r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요만큼이 1이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a가 r제곱이니까 2에 빼기 r제곱에 2a. 그럼 a 값은 2. 이 a 값이 p의 x좌표 아닙니까? p의 x좌표 구했습니다. 근데 그 p의 x좌표 이름을 fr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너가 fr이었네요. fr. 그거 이제 나누래요. 4 마이너스 r제곱에 fr. 그러면 4 마이너스 r제곱에 2 마이너스 r제곱. 에이? 계산 잘못했나? r제곱? 안 잘못한 것 같은데? 2? 안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얘를 잘못 썼어, 내가. 여기가 4네. 여기가 4네. 좀 이상하네. 이러고 나서 이제 극한. 극한.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영의자 찾아야겠죠. 그럼 2-r제곱에 2 플러스 r제곱 되고 2-r제곱 나올 테니까 극한 있고 약분해서 대입하고 끝.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네. 시간이 아쉽게도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 다양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 정리를 풀고 계세요. 수업 정리. 아이고, 여기 앉자. 잘 찾아왔어. 일단은 얘는 꼴 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바꿔보자 이거야. h분의 1 되고 f의
3 플러스 h 되고 빼기 f3 그러면 h분의 3 플러스 h 빼기 f3 얘는 의미가 있죠. 3 근방에서의 평균 변화예요. 근데 그거의 극한이니까 순간 변화예요. 그럼 끝이에요. 정답은 6이겠지. 여기 나와 있잖아. 그래? 여기 있어? 다 이해갔어? 오케이. 수업 정리 안 된 친구들은 홀에서 하고 가셔야 되고 숙제 안 된 친구들은 남아야 됩니다.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안녕. 어서 와.